나는 올해로 76이다. 내 인생은 철도와 함께 흘러왔다. 아니, 철도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태어난 마을은 기찻길 옆에 있었다. 작고 조용한 시골이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기적 소리는 그 시골 마을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멀리서 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꼭 어떤 세상이 있다는 신호 같았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기적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기분. 그 어린 마음에도 나는 철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아버지는 농부였다. 이른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시고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다.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엔 그을린 햇살 자국이 선명했다. 어머니는 들에서 풀을 뜯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소를 먹이고 장작을 패고 논두렁을 걸었다. 하지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딱 하나였다. 기차가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덜컹이며 철로 위를 지나는 그 긴 몸체를 바라보는 시간. 그때마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선로 옆에서 손을 흔들었다. 기관사가 손을 흔들어주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 작은 인사 하나에 나는 꿈을 꿨다. 나도 저 기차를 몰고 싶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 멀리 멀리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철도청에서 철도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이라는 종이를 전봇대에 붙였다. 나는 그 종이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되읽었다. 철도고등학교. 처음 들어보는 학교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저 철도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한 모금 피우셨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건 허락이자 응원이었다.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장 낯선 땅, 첫 배치. 내 첫 배치는 강원도의 한탄광 마을이었다. 그 마을은 지금은 지도로도 찾기 어려운 작은 역 하나가 겨우 버티고 있던 곳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면 하얀 눈밭 속에 파묻혀버릴 만큼 작고 외진 곳이었다. 그 작은 역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첫날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작이었다. 처음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 한가운데였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눈송이가 떨어져 땅을 덮고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첫 출근날, 나는 눈밭을 헤치며 역으로 향했다. 하얀 눈 위에 내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다.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맞은편에서 역장이 나를 쳐다봤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고 마주치는 선배들도 무뚝뚝했다. 신입 왔습니까?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내게 전부였다. 내 마음은 설렜다. 그 순간 나는 진짜 철도원이 된 기분이었다. 책에서만 보던 어른들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직접 하게 된 것이다. 그 설렘은 추위도 낯선 환경도 모두 잊게 했다. 내가 맡은 첫 업무는 화물열차 정비였다. 그곳은 석탄을 실어 나르는 길목이었다. 커다란 검은 덩어리를 가득 실은 열차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했다. 그 덩치 큰 기차들은 차가운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눈 녹은 물과 기름이 뒤섞여 곳곳이 미끄러웠다. 추운 날씨 탓에 손이 얼어붙고 젖은 발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런 고생쯤은 견뎌낼 수 있었다. 기차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 어느 날 아침 새벽 5시쯤이었다. 눈이 폭설처럼 내리던 날이었다. 하얀 눈발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 갑자기 기관사가 쓰러졌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역장은 당황했지만 곧 나를 불렀다. 자네 운전할 수 있나?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나는 아직 보조기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 열차를 운전한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곳에 승객과 화물이 있었고 열차는 예정된 시간에 움직여야 했다.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일어났다. 가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 손은 떨리고 마음은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눈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욱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는 레버를 조심스레 당기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고 눈발이 사방에서 날렸다. 철길 위로 기차의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그 길을 따라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속삭였다. 천천히, 조심히, 무사히. 기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 순간 철길이 나를 안내하는 듯했다. 그날 아침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그 열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역장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짧은 손짓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잘했다. 이제 너는 진짜 철도원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철도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뗐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뜨겁게 남아있다. 추운 겨울 눈길 위를 달렸던 그날, 나의 인생도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3장 열차 안의 이야기들. 내가 여객열차 근무로 옮긴 것은 첫 배치지에서 몇 해가 지난 후였다. 처음엔 무거운 화물열차와 다르게 승객들이 직접 마주하는 일이 많아 낯설면서도 설렜다. 기차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사람을 옮기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다양했다. 매일 아침 기차역에 도착하면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다. 일터로, 학교로,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품고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늘 생각했다. 이 작은 객차 안에 얼마나 많은 희망과 슬픔이 실려 있을까? 어느 겨울날 기억에 오래 남는 일이 있었다. 한 중년의 부부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그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나에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이 기차가 서울역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부는 창가 쪽에 앉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밖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로에게 기대며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내게는 평범한 승객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무척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다. 또 다른 날 출발 1분 전이었다. 한 젊은 군인이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기사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절하게 외쳤다. 기차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의 절박한 눈빛에 문을 열어줬다. 그날 밤 기차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를 열자 손글씨로 정성껏 쓴 편지가 나왔다. 그날 문 열어주신 덕분에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편지는 지금도 내 서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기차 안은 그야말로 수많은 인생이 오가는 작은 세상이다.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누군가는 이별의 슬픔을 안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의 재회를 기다린다. 나는 그 길을 묵묵히 지키는 철도원일 뿐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소중한 보석이었다. 하루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졸고 있었다. 아이가 내는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객차 안에 울려 퍼졌다. 또 다른 날엔 노부부가 함께 걸어와 한눈에 봐도 깊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묻어났다. 나는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마주하며 내 자신도 조금씩 성장해갔다. 철도원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기계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삶의 다리 역할이었다. 오늘도 나는 그 길 위를 걷는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고 기적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 하나하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내가 지키는 이 철길 위에
많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싣고 달리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오른다. 사장 사고와 책임, 철길 위의 무게. 기차는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차를 타고 꿈과 일터로 향한다. 그들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무거운 책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일은 언제나 생긴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다. 여름의 어느 더운 날이었다. 날씨는 무더웠고 공기는 습기로 가득했다. 나는 평소처럼 선로를 점검하며 열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철로 위에 차량이 침입했다는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너무 늦었다. 철컹 하는 충돌음과 함께 끼익끼익 쇠가 비비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멎을 것 같았다.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라고 객차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곡선, 신호, 차단기에 더욱 예민해졌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신호등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사람의 생명이 내 손끝에 달려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철도원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일이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매일매일 그 무게를 나누며 살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뜻하지 않은 위험을 가져온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선로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긴장하며 점검을 나갔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토사 붕괴로 동료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기차는 소리 없이 달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철도는 단단한 쇠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걸 그날 절실히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더욱 신중해졌다. 어떤 작은 위험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선로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일을 했다. 철도원으로 살아가는 길은 외롭고도 무겁다.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에 나는 자부심을 가졌다. 기차가 안전하게 달릴 때마다, 승객들의 웃음과 이야기들이 이어질 때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철길 위에 서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본다. 오장 은퇴를 맞이하며 멈추는 법을 배우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서서히 변해갔다. 젊고 힘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무겁고 느려졌다. 밤새 교대를 서던 그 힘도, 무거운 기관실 레버를 오래도록 잡아 견디던 힘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매일 새벽 철길 곁에 서서 기적 소리를 듣고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이 가까워지자 마음은 복잡했다. 마지막 근무일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관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고 익숙한 기계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편안했다. 동료들은 조용히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맞아주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쉽게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기관실 안에서 마지막으로 기차의 기적 소리를 울렸다. 그 울림은 내 긴 시간의 여정을 대신하는 작별 인사 같았다. 수많은 철길을 달렸고 수많은 승객과 만나고 헤어졌다. 그 모든 기억이 기적 소리에 담겨 울려 퍼졌다. 철도원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기차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들의 희망과 꿈, 그들의 가족과 이야기를 싣고 달리는 일이었다. 내가 움직이는 기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잇는 다리였다. 그 다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보람과 고독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철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기적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뛰었다. 비록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속 철도원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달리기를 멈추고 레버에서 손을 떼고 기적 소리와 함께 철길에서 물러나는 것은 내가 평생 익숙했던 일상을 뒤로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달려온 만큼 멈출 줄 아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도 기차는 여전히 그 길을 달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철도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철도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그 마음은 언제나 내 안에서 기적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철길을 떠나지만 철도의 추억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6장 여전히 철길 위를 걷는다. 은퇴 후에도 나는 매일같이 철길 근처를 걷는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과 이야기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내가 걸었던 자취,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한 올 한 올 그 길에 새겨져 있다. 철길은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수많은 희망과 꿈이 실려 지나가는 삶의 통로다. 나는 그 길 위를 걸으며 지난 세월을 되새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추억을 떠올린다. 기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철도의 열기가 느껴진다. 차가운 강철 위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내 인생의 배경음악과도 같다. 어쩌면 나는 영원히 철도와 함께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단순히 기차를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기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과 땀 그리고 마음이 필요한지. 철도원으로 산 내 평생은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과 헌신이 녹아있다. 아침마다 철길을 점검하며 맞이한 수많은 새벽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렸던 기차, 때로는 사고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내 인생을 이루었고 지금도 나는 그 철길 위에 서 있다. 비록 기관실 안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기차가 달리고 있다. 기적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한다. 나는 영원한 철도원이다. 그 말은 단순한 직업 선언이 아니다. 삶의 방식이며 자부심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철도는 그저 선로와 기계만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과 꿈, 희망과 이별이 오가는 공간이다. 나는 그 공간의 수호자였고 앞으로도 내 마음은 그 길 위에 머물 것이다. 매일 걷는 그 철길 위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다. 그 길 위에 서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여기 내가 있구나. 이 길이 내 길이다. 그 마음이 오늘도 나를 지탱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성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